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다이도 오스트레일리아 조 PD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각국이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공중보건 문제가 경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각종 경제 지원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주도 역대 최대 금액의 자금을 시장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중 4월 7일 상가 임대와 관련된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잘 정리하신 분이 계셔서 전화로 연결해서 발표문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세종법률의 박재훈 변호사님이 연결되어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재훈 변호사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4월 7일 날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거를 좀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됐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바로 어제였죠. 스콧 모리슨 총리가 그 상업 임대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상업 임대라 함은 저희가 임대가 두 가지로 보통 나뉘거든요. 이제 리테일 리즈랑 커머셜 리즈 이렇게 나뉘는데 네. 둘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네. 안건으로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실 대책은 저희가 이미 저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번 조만간 마련이 될 것 같다고 저희가 한번 포스트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 발표했을 때 연방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리테일 리즈 액트와 그리고 일반 거주지에 대한 렌트를 관장하는 법인 Residential Tenancies Act에 대한 개정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이게 3월 말쯤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개정이 되면서 세입자들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게끔 발판이 마련이 되었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규정을 각 주마다 규정을 발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이제 파워를 권한을 줬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어제 바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National Cabinet Mandatory Code of Conduct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소매 임대법인 Retail Lease Act 그죠? 그리고 주거지에 대한 임대법인 Residential Tenancy Act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개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개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개정이 됐나요? 일단은 개정 자체 내용은 크진 않아요, 사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못하게끔 그런 식의 이제 규정을 추가로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보통은 이제 법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액트가 있고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액트는 저희가 보통 이해하듯이 의회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법안을 말하는 거고요. 그 아래 이제 레귤레이션은 아무래도 의회에서 모든 거를 다 만들고 할 수 없으니까 행정부의 일부 권한을 위임하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레귤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법상에 이제 그렇게 레귤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런 권한을 줬고요. 정부는 그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발표하고 그것을 이제 법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거는 렌트를 못 내더라도 쫓아내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빅션이라 그러죠. 이빅션이라 그러나요? 네. 그거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게 최근 개정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난번 인스타그램에서도 포스트 한번 했듯이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런 권한을 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의미는 없으나 그렇게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National Cabinet Mandatory Code of Conduct가 제정될 것이라고 발표됐는데 요거는 어떤 내용으로 제정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까? 우선은 연방 정부가 내셔널 캐비넷 미팅을 통해서 이제 발표한 거고요. 내셔널 캐비넷 미팅 때 이제 주 수상들이 다 모여서 이제 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가 된 내용이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렌트에 관련된 법은 연방법이 아니라 각 주마다 법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법은 아니고 네. 지금 이제 다 모두가 모여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각 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의회를 통해서 이제 입법화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세세하게 연방정부 측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입법이 되고 어떤 식으로 공표가 될지는 추후 이제 의회에서 돌아가는 걸 보고 저희가 리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밖에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연방정부가 그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봐도 되나요? 뭐 실질적으로 서로 이제 합의를 봤다고 해야죠. 각 주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소셜 네. 디스텐싱이라고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서로 이제 다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각 주로 돌아가서 그거에 대해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번 찾아봤는데 조금 주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셜 디스텐싱도 주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주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벌금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네, 벌금도 다르고 실질적인 규정 자체도 몇 가지 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어쨌든 이 리즈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자격 요건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자격 요건은 지난번에 잡키퍼 페이먼트에 대한 발표를 정부가 한번 했고 네. 이게 3월 30일부터 이제 페이가 적용이 되는데 5월 초부터 이제 지급이 된다고 발표된 웨이지 서브시디 네. 고용 지원금 개념이거든요. 네.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체면은 해당이 되지만 네. 연간 턴오버가 50밀리언 이하여야 됩니다. 5천만 불 이하인 중소업체. 네네. 그렇죠. 5천만 불 이하인 중소업체죠. 그러면 잡키퍼 페이먼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잡키퍼 페이먼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장의 매출이 30%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네. 지금 상황이 사실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용 지원금이라는 걸 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잘려 나가는 대신에 우리가 업체에게 매주 750불의 금액을 줄 테니까 그거를 웨이지로 줘라 하는 게 일단은 큰 내용이고요. 네네. 네, 잡키퍼의 자격 요건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조건은 우선 일단 매출 자체가 30%가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웨이지 서브시디를 어쨌든 직원이 있어야지 그렇죠. 웨이지 서브시디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직원이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예외적으로 뉴질랜드 서플러스 444 네. 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웨이지 서브시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런 잡키퍼 페이먼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그리고 연간 턴오버가 5천만 불 이하인 중소업체가 일단 자격 조건이 된다. 그렇죠. 네.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일단은 저희가 내용을 쭉 봤는데 네. 가장 크게는 일단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에서 이렇게 나눠진 건 아닌데 저희가 해석하기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의무사항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네. 네, 의무사항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임대인은 그러니까 뭐 보통 저희가 건물주라고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상가 주인이라고도 많이 하고 그렇죠. 임대인은 렌트비 미납으로 인해서 리즈 계약을 파기할 수가 없게 돼요. 이 기간 동안에는. 네. 그러니까 보통 렌트비가 미납이 되면 계약상으로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렌트 계약이 파기가 되면서 그 건물에서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그 주인이 갖게 되는데 지금 이 팬데믹으로 인해 특히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렌트비가 미납되어도 리즈 계약 파기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대인은 이제 세입자에게 이 팬데믹 적용 기간 중에 세입자의 수입이 줄어든 비율만큼 렌트의 최대 100%까지 그 납부를 연기하거나 삭감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예를 들어 한 식당이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출이 50%가 줄어들었다면은 그 임대인은 그 마찬가지로 50%에 대한 렌트비를 연기해주거나 삭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사실 연기가 된다고 하면 언젠간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납부 연기 디퍼하고 삭감 웨이브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게 네네네. 지금 혹은 이렇게 오어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임대주하고 세입자가 서로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합의를 봐야 됩니다. 아 하지만 네. 이제 이게 제정이 되면은 네. 최소 50%까지 네. 일단은 예를 들어서 렌트비가 한 달에 10,000불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매출이 50%가 떨어졌다. 네. 그러면 보통 여기서 이제 5,000불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기 혹은 삭감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쵸. 연기나 삭감되는 그 5,000불 중에 최소 50%가 삭감으로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00불이 아.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네. 최소 2,500불은 삭감이 되고 네. 나머지 2,500불은 연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네. 네, 네네. 하지만 이 삭감 비율 자체는 네. 쌍방향이 합의하에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뭐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50%보다 더 높게 네. 삭감을 할 그런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뭐 물론 그런 마음씨 좋은 건물주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네. 건물주들도 힘든 상황에서 그렇죠. 이거는 케이스마다 전부 다 다를 것 같고요. 하지만 만약에 또 추가로 합의가 있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동의를 한다면 이 최소 삭감 비율인 50% 미만으로도 삭감에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매출은 50%가 줄어들었지만 그죠? 네. 그래서 그렇죠. 50%에 대한 50%를 삭감 안 해주고 제가 좀 더 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삭감 비율을 조금 그렇죠.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삭감 비율 최소 50%는 보장이 되게끔 돼 있어요. 아 일단 원하면 그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아 이게 그런 의미군요. 제가 읽어봐도 네네네.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린 부분이었고 저도 그러니까. 이거 네. 읽어보면서 네. 이거 한 10번을 읽어본 것 같습니다. 저도 원문을. 네. 아 제가 연결을 잘했군요. 제가 써놓으신 그 글을 보고는 아 이게 무슨 내용이지 계속 긴가민가 했거든요. 네. 네네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예를 들어 놓으신 거 하나 더 그 얘기가 그 얘기군요. 똑같이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35%라고 예를 들어 해놓으신 게 네네. 그렇죠. 만약에 네. 렌트의 총 70%가 만약에 연기 혹은 삭감하기로 이게 결정이 되었다면 네. 그 중에서 총 렌트의 35%는 최소한 삭감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삭감이 돼야 된다. 이건 꼭 네네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삭감이라는 말은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추후에 연기와는 다르게 추후에 지불을 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연기되는 금액은 최소 24개월 혹은 남은 리즈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할부 상환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네. 요거 밑에 예를 들어 놓으신 게 또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건 기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리즈가 12개월이 남았다면 원래 보통 12개월이면 12개월 후에는 리즈가 끝나니까 네. 그때까지 이제 모든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경우에는 어쨌든 최소 24개월은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연기되는 금액이 만약에 총 다 합해서 5,000불이다. 네. 그러면은 그 5,000불을 24개월 안에 할부 상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리즈 기간이 12개월 후에 끝나더라도. 그렇군요. 아, 네. 리즈가 끝이 나더라도 24개월까지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네. 만약에 리즈 기간이 네. 36개월이 남았다. 네. 그러면은 36개월 안에서 상환을 하셔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36개월이 남으면 그 기간만큼. 네네네. 그래서 최소 24개월인 거고 남은 기간이 24개월보다 길다면 네. 남은 기간에 따라서 이제 상환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렌트비 부분에서 지금 많이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리즈에 대해서 이제 세입자의 의무 규정은 렌트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무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사용 목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건들이 또 같이 이제 붙는데 네. 렌트비에 대해서 어쨌든 뭐 미납을 하셔도 이 법상에서 미납을 하셔도 쫓겨나지 못하시고 뭐 어쨌든 그런 혜택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이 리즈 계약 상의 다른 의무 조건들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네. 건물주가 그거에 대해서 심한 경우 계약 파기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해서는 해당 법이 막아주지를 못해요. 요거는 그 돈과 관련되는 것만. 그렇죠. 네. 지금은 거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뭐 실적 적용돼야 될 부분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네. 갑자기 식당에서 뭐 노래방을 운영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는 리즈 계약에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은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기존에 지켜야 될 건 고스란히 다 지켜야 되고. 그렇죠. 렌트 부분에 대해서만 세입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이렇게 개정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렌트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네. 아웃고잉도 이제 큰 부분 중에 하나를 차지를 하거든요. 네. 아웃고잉이라는 말씀은 이제 보통 렌텍스도 있을 수도 있고, 네. house right, fire inspection, insurance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뭐 카운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카운슬 레이시 이 혜택으로 인해서 건물주 측이 내야 될 부분이 줄어들었다 하면은 네. 그 줄어든 만큼 세입자에게 부과되는 그 아웃고잉 금액 또한 네. 같은 비율로 줄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의무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건물주가 혜택을 받은 거를 고스란히 이제 임차인에게도 네. 그걸 전해달라라는 게 이 내용의 큰 목적 같아요. 아웃고잉은 혜택 받은 만큼은 임차인한테 이걸 전달해야 된다. 취지가 그렇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렌트비가 미납돼서 아니면 뭐 다른 금액이 미납돼서 렌트가 특히 이제 계약 파기가 될 시 네. 보통 시큐리티 디포짓이랑 뱅 개런티를 많이 이제 하시고 들어가는데, 그렇죠. 네. 얘를 본드비라고도 많이 하죠. 네. 본드비에서 보통 차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렌트비를 만약에 기간 내에 내지 못하시더라도 뱅 개런티나 시큐리티 디포짓 등의 이제 본드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네. 의무사항이 추가가 됐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거는 팬데믹 기간 동안 네. 렌트 인상은 되지 않는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업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거나 운영을 실질적으로 중단을 하여도 이제 임대인 혹은 건물주가 리즈 계약을 근거로 강제로 운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큰 쇼핑센터 같은 경우에 보통 그렇죠. 강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못하게 지금 해놓는 거군요. 네. 네네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네. 여태까지는 의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는 권장 사항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권장 사항이라는 거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네. 보통 이제 뭐 영어 문법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기를 네. must랑 should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must는 꼭 해야 된다. should는 네. 뭐 그거보다는 좀 약한 개념이고요.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권장 사항에서는 네. 이 글로만 보더라도 의무 사항과는 다르게 must가 아닌 should로 나와서 네. 저희가 권장 사항이라고 사실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잘못하면 그 슈드를 꼭 해야 되는 걸로 번역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보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각 주마다 어떤 내용으로 입법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네.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읽어봤을 때는 권장 사항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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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뭐 애매모호한 내용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네. 일단은 첫 번째로 일단 아까 아웃고잉처럼 임대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이 정부의 경제적 대응책으로 인해서 혜택받는 게 있다면 네. 그 혜택 또한 마찬가지로 세입자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뭐 론 상환 연기 등 해서 발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3개월, 네. 3개월, 뭐 6개월 그렇죠. 이렇게 그죠? 네. 네, 그래서 건물주가 실질적으로 뭐 모기지가 있다면 네. 모기지 리페이먼트를 연기할 수 있다면, 네. 그리고 그 연기를 했다면 그 마찬가지로 세입자에게도 비슷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권장 사항이니만큼 본인이 네. 받은 걸 그만큼 전해줘라 네. 하는 게 일단 정부 발표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세입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네. 아웃고잉을 포함해서 기타 다른 비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납부를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장 사항이니까. 그렇죠? 권장 사항이죠, 네. 이것도. 그러니까 네. 지금 좀 전에는 혜택을 받은 게 있으면 그만큼을 빼주라는 건데 네네. 지금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나 그죠? 이렇게 완전 네. 100% 문을 닫은 경우에는 네. 렌트는 어떻게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아웃고잉이 임대주가 아웃고잉이 정부나 카운슬로부터 혜택 받은 게 없다면 그걸 그대로 전가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하지 마라. 100% 영업을 그렇죠.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네네네. 권장을 하고 있군요. 네.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니까 소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그렇죠. 정상인데 네.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이 권장 사항에 포함을 시켜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코드라고 하거든요. 네. 코드 오브 컨덕트이기 때문에 네. 이 코드로 인해서 쌍방향이 합의된 내용 중에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추후에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있다면 네. 그 상환 시작일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종료된 시점 이후 네. 혹은 리즈 만기일부터 네. 그렇게 상환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렌트비 납부가 연기되었다. 네. 그렇다면 언젠가부터는 연기된 렌트 비용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환의 시작 날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거나 네. 아니면 리즈 만기일이 끝나거나 둘 중에 어떤 게 더 먼저 되는 날짜로 계산해서 상환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팬데믹이 안 끝나고 리즈가 3개월 후에 만기가 됐어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3개월 이후부터 상환이 시작이 돼야 시작이 되죠.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죠. 팬데믹이 먼저 끝나면 한 달만 하고 끝이 나버리면 그때부터 상환이 시작돼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상환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아까 의무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환 기간은 24개월, 최소 24개월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렌트가 연기 혹은 삭감되는 그 기간이 있을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뭐 3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서 네. 3개월 동안 렌트비 자체가 연기 혹은 삭감이 되었다면 네. 그 임대인은 그 현재 있는 리즈 그대로 네. 세입자에게 리즈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게 권준사항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아, 그 기간만큼. 그렇죠. 그리고 뭐 가장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주정부기관의 중재를 통해서 네. 합의를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권장사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뭐 이 부분도 어쨌든 중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한 효력을 갖고 있을지는 추후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는 봐야겠지만 네.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권장사항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이 쌍방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이쪽에 의무사항하고는 상관이 없고 권장사항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제 권장사항에 관련된 거고요. 그렇죠. 의무사항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삭감액이 최소 50%의 비율을 차지해야 된다는 부분. 하지만 이제 네. 뭐 업체에 따라서는 한 60%까지는 클레임을 하고 싶은데 임대인 측에서 60%는 동의를 못 하겠다. 나는 50%만 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될 경우 네. 정부 기관의 중재를 따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권장사항이고요. 이런 일을 없애야 되겠죠. 네네. 이게 주정부가 도대체 몇 명을 데리고 앉아 있어야 그 많은 이 뭐라 그러죠? 그 문제 생기는 것들을 합의를 봐주겠습니까?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힘들죠. 네,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더 이거 말고 또 혹시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입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각 주마다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를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렸다고는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입법된 내용도 아니고 네. 뭐 발표된 내용이긴 하지만 워딩 자체가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의존해서 어떤 뭐 행동을 하시거나 그러시기에는 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원하신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한번 주셔서 정확한 어드바이스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스를 받으실 때는 일단 뉴사우스웨일즈 주나 각 주가 발표를 한 다음에 전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전화하시면 지금 이 방송에서 하신 얘기 이상은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니까 괜히 또 전화 또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각 주가 발표를 하면 한번 자신의 상황을 한번 보시고요. 조금 복잡하다 이러시면 전문가들한테 한번 상의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뭐 교민 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도 영광이고요. 네네. 진짜 감사하고요. 또 헷갈리시는 거
게 없으셨으면 네. 좋겠네요. 아니요, 네. 지금 굉장히 이해가 잘 됐고요. 저기 글로 읽는 것보다 제가 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이해가 싹싹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 나면 그 교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확정된 걸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 뉴스 기사만 봐서는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확실히 잡고 주 발표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조금 기다리시겠죠. 네, 지금은 맞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가이드라인만 보시고 나중에 발표되면 진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박재훈 변호사님. 자주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네네네. 전화 좀 받아주시고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각 주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참, 그 각 주에서 특히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언제쯤 이거를 발표한다는 얘기가 혹시 있나요? 전혀 아직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전혀 없나요? 아하, 네. 네, 지금 뭐 이거 자체도 발표가 어제 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제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에 한번 이렇게 관심 가지고 계속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쯤 발표되는지 관심을 가져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발표가 되면 바로 행동에 옮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들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네, 변호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세종법률의 박재훈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조PD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